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몽구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현대차 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사람들만 소송을 취하하면서 노동권을 탄압했다는 주장입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몽구 회장을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한 이유부터 살펴보죠. 네, 노조법상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나 단체가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뜻합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노동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농조 탄압을 했고 우리 조합들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 노조공조합 탈퇴를 강요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동지가 급여 통장까지 감유당할까 두려웠다. 현대에게 꼬기기 달라는 유서를 작성한 후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은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협박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륜마저 짓밟는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자 정몽구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재벌의 머슴일 따름이다. 네, 그럼 이 사측의 탈퇴 강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네, 노조 측은 현대차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에 노조를 탈퇴하면 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이간질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 울산지법의 손배소 판결을 전후로 해서 300여 명의 노동자 중에서 119명만 소를 취하했는데요. 이 119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118명이 모두 조합 탈퇴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성 SDI에서도 이 예. 부당노동 행위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직원을 붙여서 감시했다 이런 내용이더군요. 네, 삼성 SDI가 직원들의 성향을 분류해서 관심사원을 지정해온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삼성 일반노조 측이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서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2002년 삼성 SDI 사업장의 내부 문건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문건 작성의 배경에 대해서 조직 문화에 걸림돌 작용을 하고 있는 인물들을 사전 조치해 사업장의 조직 기강을 살리고 경쟁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구체적인 사전 조치 방법으로는 걸림돌로 표현한 관심사원의 실명과 소속, 그리고 이들을 회유하고 전향시킬 책임 부서장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말씀드렸던 그 대상 인력에 대한 분류, 그리고 실명과 직급, 그리고 개인별 역대 전력 현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측을 보시면 노사 핵심, 조직 걸림돌, 변화 거부 등으로 직원들의 성향을 규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삼성 SDI의 문건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삼성그룹에서 이런 노조 무력화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게 뭐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 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오늘 공개된 이 문건이 그간 삼성의 부당노동 탄압 의혹들을 사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 측은 5년이 지나면 회사 내의 문건을 파기하기 때문에 이미 12년 전의 것으로 되어 있는 문건을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골적인 노조 탄압 전략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증거로 또 한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2002년 SDI 문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네, 또 문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당시 심의원이 지난해 공개했던 2012년 삼성그룹의 노사 전략인데요. 삼성은 이 문건을 만드는 배경에 노조 설립 시 조기 와해 및 고사화 추진이라고 앞서 보셨던 2002년 SDI의 문건과 비슷한 추진 방향을 적어놨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문제 인력과 부진 인력, 그리고 문제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문제 인력을 재분류 및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을 제시해뒀습니다. 네. 네, 또 화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신규 노조 내부 분열 유도라는 항목에 주동자는 위법 사실을 체증 후 해고 정직 등 격리하고 또 탈퇴를 유도하겠다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분류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직원들에게
일부 직원들을 감시한 뒤에 탈퇴까지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2년도 삼성 SDI 문건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SDI는 2002년 문건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문서라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예. 지난해 공개된 삼성그룹의 문건과 2002년에 삼성 SDI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 사이에는 거의 내용이 같다 이런 얘기군요. 예, 비슷한 구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삼성그룹 내부의 지침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른 얘기를 좀 알아보죠. 일자리 수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아무리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해도 그동안은 20대 일자리가 50대 일자리보다는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제 역전됐습니까? 네, 통계청이 오늘 임금근로 일자리의 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임금근로 일자리 수를 연령대별로 나눴을 때 20대와 50대의 순위가 지난해 들어서 처음으로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이 2012년, 우측에 있는 것이 2013년에 노동자를 일자리 수를 연령대별로 분류한 겁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연령대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중이 적은 연령대를 표시해 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2012년에는 20대가 19.0%, 그리고 50대가 17.6%로 50대가 20대보다 일자리 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우측을 보시면 2013년 들어서 이것이 뒤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의 경우에는 연령대별 전년 대비 임금 일자리 증감, 그러니까 2013년에 2012년에 비해서 연령대별로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줄어들고 예. 50대는 5, 60대의 그 증가폭이 예. 상당한 수준이군요. 네, 전 연령대가 소폭에서 대폭까지 이렇게 증가가 편차는 있지만 증가한 반면에 20대는 유일하게 0.8%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50대와 20대의 일자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군요. 예, 그리고 60세 이상이 임금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자료입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일자리 늘었다, 그러니까 장노년층의 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읽기보다는 예. 대부분의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을 파악해 봤을 때 예. 소위 그 생계형 일자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일하게 되는, 복지가 부족해서 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고단한 삶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실업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산케이신문 가토다시아 전 서울지국장, 오늘 공판 준비기일, 그러니까 뭐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오늘 공판이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늘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 앞에 선 가토 전 지국장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독신 여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고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공판 준비기일에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판을 준비하는데요. 증인 예. 채택은 있었습니까? 네, 검찰은 이른바 그림자 실세로 불려온 정윤회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요.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대통령을 보좌한 수행비서 그리고 비서실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윤회 씨만 채택하고 가토 전 지국장이 요청한 증인의 경우에는 이름을 특정한다면 추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내달 15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정윤회 씨가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뭐 수행비서는 여럿이 있을 테니까 이름을 특정해야 될 거고. 예. 김기춘 비서실장과 여러 명의 수행 비서들 가운데 한 명을 특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민변 변호사들을 고소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이 있었죠. 오늘 판결이 나왔더군요. 네, 애초부터 무리한 소송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각하됐습니다.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변 변호사들이 국정원 합신센터에서의 가혹행위를 폭로할 때 특정한 국정원 구성원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국정원 직원 측의 소송 대리인들이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신분을 밝힐 수 없다면서 원고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국정원 직원 3명은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유가려 씨 등을 조사한 조사관이었는데요.
이들은 당시에 민변 측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일으켜서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점이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기각은 재판부가 심리를 해서 하는 거고 각하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고의 기본적인 정보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노 PD의 얘기를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조차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를 제기할 때부터 진짜로 소를 제기한 건지 국정원이 민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인지 사실 뭐 대리소송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